안녕하세요. 권 작가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의 근황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첫 회화 개인전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제 곧 기다리던 전시 오픈이 다가오네요. 개인전을 준비하면서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2023년 여름의 끝자락에 전시 제안을 받았으니 1년 반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저는 그림 때문에 미친놈처럼 울고 웃었어요. 이 전시가 저를 어디로 데려다 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저 자신은 만족하고 보증한 작품들만 엄선하여 내보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그 과정에서 깨닫고 느낀 점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동료 작가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미술을 모르시는 분들에게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AI가 대세가 될 4차 산업시대로 가는 과도기에 그림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 분야의 단면을 통해 세상을 유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아무쪼록 흥미롭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렸고 전시도 회화로 시작했지만 사진으로 매체를 바꾸고 영화 CG 아티스트가 되면서 2009년 이후 캔버스에 그림을 거의 그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림을 조금씩 그리기 시작한 것은 2021년쯤이었고 23년이 되어서야 전시가 잡히고 전문가로서 그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디지털로는 손을 쉰 적이 없지만 10년 이상 붓질을 하지 않았기에 많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도구에 관한 감각은 몸에 배이곤 하지만 또한 오랜 시간 실행하지 않으면 잊혀지기도 하기에 다시 소위 손이 풀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업실 구석에 덜덜 떨고 있다고 손이 풀리는 것은 아니니 그냥 닥치고 그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탄으로 스케치를 하고 젯소로 밑칠을 한 후 그 위에 초벌을 하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수정하면서 붓질을 더하였습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조금씩 그려나가니 그래도 예전처럼 감각이 돌아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손은 풀렸으니 주제와 소재에 관한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캔버스를 낭비하고 싶지 않지만 도대체 어떻게 나올지 예상이 안 돼서 일단 생각한 것들을 모두 그려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전에는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아날로그의 불확실성을 깨달았습니다. 물질을 다룬다는 것은 생각보다 변수가 많습니다. 물감마다 다른 색의 농도와 붓질할 때의 기분 등 작은 차이들이 모여서 그림이 예상보다 잘 나오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더라고요. 물감과 캔버스, 붓을 다루는 테크닉은 경험이 쌓이면 변수가 줄지만 기분은 의식하고 노력한다고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기분은 정확히 정의하면 집중력의 강도인데 아무래도 몸과 마음이 안정적이고 건강할 때 그림이 내 의도대로 나올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저는 거의 필사적으로 운동을 하고 수면의 질에 집착했습니다. 푹 자고 난 아침, 가장 컨디션이 좋을 시간에 가장 감각적으로 집중해야 하는 작업을 하고 점심을 먹고 운동을 한 후 2차 부스팅이 된 시간에는 기계적이지만 정교한 붓질을 하는 식으로 적절한 컨디션과 작업을 매칭했습니다. 마치 그림과 한 팀이 된 듯 호흡을 맞췄는데 이 지점이 디지털과 가장 차이가 났습니다. 디지털 작업은 아날로그에 비하면 컨디션에 따른 변수가 적어서 시간 운용이 유연합니다. 쉽게 말해 짬나는 대로 작업할 수가 있거든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취소가 가능해서입니다. 시간을 되돌리는 언두 버튼을 누를 수 있다는 것은 거침없는 도전을 가능하게 하지만 그만큼 그 결정의 무게가 가벼워지기도 하겠죠. 그래서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초창기에 제 왼손은 컨트롤 Z를 허공에 누르곤 했답니다. 하지만 되돌릴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정신을 바짝 차렸지요. 저는 디지털 작업으로 개인전만 10회 이상 열었고 디지털 매트 페인터로서 경력도 15년이 넘습니다. 이는 디지털에 충분히 적셔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세월 동안 이전 영상에서 밝혔듯 밀레니엄 이후 사진 산업이 거짓말처럼 디지털화되는 과정도 곁에서 생생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만큼 저는 시류에 민감하고 그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다시 아날로그로 돌아가는 까닭이 뭘까요? 저는 가장 기초적인 매체인 그림이 고도의 디지털화된 시대의 흐름상 오히려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미래의 이 매체가 더 가치 있어질 것으로 봅니다. 단 모든 그림이 아니라 독창적인 작품만이 그 달콤한 열매를 따먹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AI의 훌륭한 생성 앱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도구의 숙련도는 프로와 아마추어 간의 차이가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프로의 차별화 포인트는 AI보다 치밀한 완성도와 신선한 독창성 뿐입니다. 전에 미드저니를 보고 분석했듯이 웬만한 디지털 합성물은 AI가 사람보다 더 훌륭하게 만들어냅니다. 다만 최상급 퀄리티는 여전히 사람의 리터치가 필요하고 영화 같은 연결성이 중요한 콘텐츠에 있어서 단발성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현재의 시스템이 적합하지 않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CG 아티스트도 프롬프트를 만들고 비주얼을 총괄하는 아트 디렉터 이외에는 상당수의 테크닉만 숙련된 아티스트들은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기시감이 느껴졌습니다. 19세기에 사진이 등장했을 때 위기감을 느낀 화가들이 했던 고민들이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 세계를 재현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졌을 때 화가는 이미지의 철학적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기 시작했잖아요. 아름다운 색의 물감이 묻은 캔버스를 넘어서 인류 문명의 결과물이자 연구물로서 그림을 추구하기 시작했지요. 그때 도태된 화가들은 아마도 사진사로 대체될 만한 모사 테크닉만 뛰어난 사람들이었겠지요. 네, 역사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사건은, 시류는 새로운 가면을 쓰고 들이닥쳐 정신을 쏙 빼놓지만 근본적으로 참고할 만한 과거는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날로그가 대세가 될까요? 아니요, 디지털이 대세는 맞습니다. 사실 디지털은 대세가 아니라 삶이 되었고 그 의존도는 더 심화되겠죠. AI가 똑똑해 보이지만 모든 AI는 인간이 만들어낸 자료들을 학습해서 결과물을 생성합니다. 즉 AI는 인간 평균 이상이 될 수는 있어도 미래를 개척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AI는 과거의 결과물로 편집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 기능입니다. 거칠게는 짜깁기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인간들도 그렇게 창작을 합니다. 특히 대중예술은 기본 베이스가 레퍼런스 찾기죠. 그래서 기존에 하던 방식의 평범한 짜깁기로는 대부분 AI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오리지널은 더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오리지널들이 소위 스타일을 제시하고 그 형식을 기준으로 AI는 기가 막힌 합성물을 내놓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오리지널의 영감은 순수 예술, 즉 가장 단순하고 개인적이고 원형에 가까운 형태의 창작물에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다소 거칠고 모두에게 사랑받기는 어려워도 그 개성은 확실한 것들이요. 그래서 저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인류의 문명이 계속되는 한 충분히 가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해오던 디지털 사진 작업도 병행하고 발전시킬 것이지만 그림도 이번 기회에 제 인생의 여정에 본격적으로 추가되었음을 밝힙니다. 디지털 아트워크를 연마하는데 30대를 바치고 포토샵을 젓가락질하듯 쓰던 권 작가가 컴퓨터도 끄고 과연 어떤 그림을 그렸을지 궁금하시죠? 그 결과물들을 설 연휴가 끝나는 1월 31일부터 2월 16일까지 서울 연희동 갤러리 호호에서 전시합니다. 전시 기간 동안 전시 스케치 영상을 올릴 생각이긴 하지만 실물이 궁금하신 분은 직접 오셔서 감상을 부탁드려요. 그림은 실제로 보는 것이 훨씬 좋아요. 그럼 전시장에서 구독자님을 마주칠 순간도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봐요.